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큰 선배죠. 전자공학과 7호 학번이니까 여러분들하고 좀 시공을 많이 추월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아주대학교 총동문회장을 했고, 지금 현재는 그 아주 CEO 포럼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시지 않았겠지만, 아주대학교 학부를 졸업한 졸업생들 중에서 그 CEO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한 번씩 강남에 있는 노보텔 엠베서더 호텔에서 저희가 조찬을 하면서 하고 있죠. 지금 그 모임이 이제 6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주 CEO 포럼 회장을 맡아서 지금 꾸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개인 사업을 또 오랫동안 해왔고 그렇습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하고요. 요즘 평균 80세 그 인생 타임라인인데 우리가 매일매일 크고 작은 일들을 겪으면서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신생아가 태어났을 때 가장 큰 사건이 그 어린아이가 몸을 뒤집고 그리고 자기 두 손으로 바닥을 짚고 두 발로 우뚝 서는 게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큰 사건이고, 또 여러분들이 마찬가지고 이제 사회에 나가기 위해서 또 다른 큰 사건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저희 사업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학교에서는 움직이는 관역에 화살을 맞추는 거고, 사회에 나오면은 학교는 고정된 관역에 화살을 맞추는 거고,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오면은 관역이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그 무빙 타켓이 되기 때문에 움직이는 관역에 화살을 맞춰야 됩니다. 움직이는 관역에 화살을 맞추려면은 과학적인 논리도 필요하겠지만 수많은 시행착오를 하면서 개인 나름대로 경험의 수치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움직이는 타켓에 화살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서는 직행 티켓은 없습니다. 우리 한번 여행을 함께 상상을 해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좋은 국적기를 타고 몇 시간 만에 여행의 목적지에 도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여러 경유지를 통해서 목적지에 도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경유지를 통해서 목적지를 도착했어도 경유지마다 수많은 것을 보고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으면은 좋은 국적기를 타고 바로 직항 노선으로 가는 사람보다도 여러분들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줄 여러분들의 선배, 아주대학교 학부를 나온 여러분들의 선배는 다들 아주 CEO 포럼의 회원들입니다. 그래서 이 중 여러분들도 이 다음에 학교를 졸업하시고 CEO가 되거나 또 교수가 되거나 전문 직종에 다니시면은 언제든지 아주 CEO 포럼에 합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아주 CEO 포럼의 그런 회원들이고 여러분들의 선배. 그래서 여러 가지 경로로 인생을 여행하는 사람들의 그 인생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맨 마지막에 이분들 이야기가 끝나고 마지막에 다시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 강의를 할 우리 강사들 소개 좀 하겠습니다. 네 분 좀 다 올라오시죠.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맨 첫 번째 우리 김민구 대표는 01학번 이 비즈니스 학부를 졸업하고 머스트 커뮤니케이션 대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박효범 사장은 01학번
경영학과하고 올바를 과외를 하는 사람들의 또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우리 서영훈 사장은 03학번 이 비즈니스학부고 2011년도에 총학생회장을 했고, 우리 박근우 사장 맨 마지막에, 박근우 사장 손 한번 들어봐요. 우리 박근우 사장은 00학번이고 미디어학부 졸업을 했고, 오늘 이 아주 강좌, 이 강좌를 연출을 하고 기획을 한 우리 총감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분들 쭉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시고, 맨 마지막에 서로 질의응답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또 그때 다시 대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김민구 사장부터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PR 전문 회사인 머스트 커뮤니케이션즈의 대표를 맡고 있는 아주대 경영대학 이비즈니스학부 01학번이었던 김민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제 얘기를 하기 앞서 현재의 저를 좀 알고 이제 얘기를 들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일단 제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좀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지금 보시는 페이지를 보면 맥주도 보이고 주방용품도 보이고 가전도 보이고 가구도 보이고 되게 다양한 소비재 제품들이 있는데요. 모두 저의 고객사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제품들을 다양한 그런 채널을 통해서 타겟 소비자에게 소구하고 소통하고 설득시키고 브랜딩을 해서 궁극적으로 비즈니스를 가치 있고 도움이 되게 하는 그런 PR이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얘기할 때는 저를 PR 컨설턴트라고 저는 제 직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홍보 대행사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대행이 아닌 PR 중심의 종합 커뮤니케이션 기업으로 좀 가고 있고요. 이거는 제가 홍보하는 제품들과 같이 사진을 찍은 제 프로필 사진입니다. 저희 고객사 중에는 누구나 들어서 다 아는 그런 큰 기업들은 없습니다. 제가 전에 있었던 회사에서는 제가 국내외 최대 PR 회사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좀 누가 들어도 다 아는 그런 기업들을 했었는데, 지금 제가 창업을 혼자 시작해서 지금 한 11명 정도 기업으로 왔는데요. 지금 고객사들은 전부 내부의 홍보팀이나 PR 전문 그런 담당자가 없고 전부 저희가 그런 역할을 해드리는 중소기업, 스타트업 기업, 중견기업, 또 그런 외국계, 국내 들어와 있는 외국계 기업들, 그런 클라이언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몇 개의 클라이언트들을 소개해드리면 카레클린트라고 홍익대에서 불과 2, 3년 전만 해도 여러분과 같은 대학생이었습니다. 이 세 명이 가구학과 출신인데 취업 대신 리바트나 한샘을 갔어야 되는데 본인들의 가구 브랜드를 창업을 해서 모든 주요 미디어에게 이렇게 성공적인 스토리로 소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설립 4년 만에 매출 100억대를 지금 돌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기업이 많이 스토리가 알려져서 이런 삼성전자에서도 모델로 쓸 정도로 그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네, 주요 매거진에도 소개가 많이 됐고요. 또 이런 주요한 TV 프로그램에도 절대 돈을 들이지 않고 섭외가 먼저 올 정도로 그런 핫한 가구 브랜드로 성장을 했습니다. 다음은 맥주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세븐브로이라는 맥주도 저희의 고객사입니다. 그래서 강원도 행성에 있고요. 오비 하이트 이후에 77년 만에 설립 허가를 받은 국내 세 번째 맥주 회사고, 또 에일 맥주를 최초로 만든 그런 아주 국내 맥주 역사를 좀 새롭게 써가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최근 몇 년 사이에 한국 맥주 맛이 맛없다는 그런 이슈가 점화가 됐는데 그 중심에 있으면서 아주 멋진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주요 매체에 다 소개됐던 저희가 이제 그런 기사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제가 창업을 해서 이런 멋진 기업들과 멋진 브랜드를 제가 이제 홍보를 하고 이제 알려가면서 저도 이제 좀 언론에 몇 번 소개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랬던 기사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저를 좀 소개를 드렸으니까 지금의 이제 제가 제 자리에 오기까지 또 저는 어떠한 그런 과정을 좀 거쳤고
또 여러분이 해주고 싶은 말이 그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여러분과 같은 대학 시절에 가장 인상 깊게 그리고 가장 가슴속에 담았던 그 말이 있는데요. 그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 졸업사에서 했던 말 중에 하나입니다. 옆에 써 있는데요. 그러니까 인생이 커넥팅 더 나츠라는 말을 했어요.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인생이 어떤 유의미한 각자의 서 있는 점들이 있잖아요. 거쳐온 그 점들이 이어져서 지금의 나의 점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의 지금의 제 자리에 있기까지의 지금의 점에 어떤 점에서 연결이 돼서 왔는지 그걸 좀 설명을 드려서 제가 좀 전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6가지의 점이 있는데요. 더 그 사이에는 더 많은 점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했던 점들을 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의 머스트가 있기까지 제가 첫 혼자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작은 소호 사무실을 얻어서 창가도 하나 없는 그때 저의 첫 고객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었던 건데 첫 고객을 여러분 사진 보면 아시는 인물인지 모르겠는데 셰프라는 말을 처음으로 형성시킨 스타 셰프로 시작한 에드워드 건 셰프인데요. 제가 이 셰프의 셰프 브랜드를 통해서 이제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계셨는데 저의 첫 고객이 되면서 머스트가 시작이 됐습니다. 만약에 에드워드 건 대표님이 저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자신의 PR 담당으로 선택하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의 제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 첫 고객을 저는 어떻게 해서 과연 경력도 짧고 아직 젊은 저한테 그 중요한 홍보를 어떻게 해서 맡겼을까요? 두바이 7성급 호텔에 있으면서 굉장히 유명해졌었죠, 에드워드 셰프가. 근데 제가 두바이에 대학교 4학년 때 한창 두바이 리더십을 배우러 간다고 한창 그 온 사회가 집중하고 있을 때 제가 두바이를 갈 기회가 생겼었습니다. 4학년 때. 그래서 두바이에서 현지 시찰을 하고 탐방을 하고 제가 인턴 기자로 이런 데서 취재를 하면서 마지막 날 그 현지에서 성공한 한국인들을 만날 기회에 에드워드 셰프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번 잠깐 인사하고 나눴던 기억이 있어서 그 인연이 소개가 돼서 에드워드 셰프가 첫 고객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에드워드 건 셰프를 만날 수 있었던 그 첫 지점 두바이를 어떻게 해서 가게 됐을까요? 저는 그 경영대 신문사인 그 경영뉴스 수습 기자부터 해서 편집장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신문이나 언론, 미디어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실은 기자를 되게 꿈꿨었어요. 그런데 이제 월간조선이라는 이제 매체에 제가 인턴 기자로 일하기를 하게 됐는데 거기서 두바이를 탐방을 갈 기회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스태프 겸 기자로 아주 운 좋게 당시 제일 핫했던 두바이를 대학교 4학년 때 갔었던 기회를 얻은 거예요. 예. 그럼 저는 이 두바이를 가게 만들었던 인턴 기자, 그럼 인턴 기자를 하게 됐던 그 계기는 또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그 교환학생을 3학년 때 아주대 아주 좋은 그런 국제 협력 프로그램들이 참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학교에 계시니까 모를 수도 있는데 다른 학교와 비교해보면 굉장히 좋은 혜택이 많은 학교입니다, 정말. 그래서 저도 그 수혜를 얻어서 시카고의 IIT에 저도 가게 기회가 있었고 거기서 제가 또 기자 정신이 발휘돼서 제가 뭐라도 여기서 취재를 하고 뭔가 스토리를 알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KBS의 월드넷 통신원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고 신청을 했는데 마침 됐어요. 그래서 시카고에 혼자 저렇게 열심히 뛰어다니고 제가 막 제 뉴스 사이트를 만들어서 정말 기자처럼 편집장처럼 막 기사를 올리고 뭐 별의별 기사들을 다 현지 그런 생생한 소식들을 취재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쌓였던 기사가 어디 온라인에도 퍼져 있고 누가 퍼가기도 하고 지금 제 블로그에도 다 모아놓고 그런 이제 포트폴리오를 쌓아놓고 있었죠. 그러면 이렇게 됐던 시카고 통신원 기자는 또 어떻게 제가 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아주 경영대에 이비즈니스 학부를 입학을 하고 다니면서 여기서 경영뉴스라는 편집장 그런 거를 경력을 타이틀을 갖고 또 여기서 그런 계기를 통해서 시카고 통신원도 할 수 있었고 시카고 통신을 할 수 있었던 건 결국적으로 아주대를 다녔고 아주대가 IIT와 굉장히 밀접한 교류 협력 프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물론 제가 좀 더 이렇게 진취적이고 제가 창업을 하고자 했던 그 이면에도 역시 여기 경영대가 계신지 모르겠지만 아주대 전반적으로 우리 학교가
굉장히 좀 진취적이고 굉장히 그 도전적인 그런 스피릿을 굉장히 불어넣어줬었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른 학교에 비하면 역사가 짧잖아요. 짧은 편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면서 그때 경영대가 갖고 있었던 슬로건 캐치프레이즈 중에 하나가 제가 다닐 때 Controlling Our Own Destiny였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운명, 우리의 그것은 우리 스스로 개척하고 컨트롤한다. 예, 그런 것을 굉장히 주지받았기 때문에 저의 지금의 창업의 길로 들어선 저의 어떤 그런 어떤 마음과 열정 이런 것들 모두 이때 많이 저는 그렇게 좀 되새겨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저는 아주 경영대 이비즈니스 학부를 이렇게 다녔었고 이렇게 되면서 지금까지 점이 이어졌던 것이죠. 다시 좀 돌아가서 저가 그러면 어떻게 또 사업에 이렇게 창업적인 얘기를 다시 하면, 그럼 제가 창업을 하게 된 또 하면서 성공했던 요인 포인트 중에 하나는, 제가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팜플렛에는 제가 대기업에 이제 회사를 다니다가 나와서 창업을 했다고 이제 소개는 돼 있습니다만은, 뭐 한국에서 대기업 정도 규모는 아니고요. 글로벌적으로 보면 PR 회사 중에는 가장 컸던 웨이델만이라는 PR 회사의 미국계 PR 회사인데요. 여기에서 한국 지사에서 제가 일을 하게 될 계기를 얻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아주 그 외국 해외 PR, 글로벌 PR, 어떤 그런 전문적인 그런 PR에 대해서 많은 경험과 좋은 그런 경험들을 쌓게 됐죠. 그런 것들이 지금의 저의 사업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굉장한 커리어도 그렇지만 전문성이나 또 자신감, 내가 이 일이 정말 나한테 잘 맞고 내가 어느 정도 성공을 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을 준 그런 근간이 되는 그런 밑바탕이 돼준 그런 저의 회사가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많은 취업을 많이 고민하고 진로를 내가 어디에 가장 잘 맞을지 고민을 많이 하시겠지만, 저는 가장 또 중요하다고 보는 것은 회사가 어느 회사, 뭐 어디 업계 이걸 떠나서 과연 그 직무, 그 일이 과연 내가 과연 이 분야에서 가장 자신감 있게 또 내가 만족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인지. 근데 회사 다닐 때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궁극적으로 내가 나중에 내 일을 하고 싶다고 마음을 좀 있는 친구들은 그런 영역의 일인지 그런 영역의 조직인지 그런 걸 좀 보고 가시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이 에델만이라는 어떻게 보면 PR 쪽 하는 마케팅 하는 친구들은 한 번씩 다 가고 싶은 그런 회사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여긴 다 해외파들이 많이 오는 회사예요. 다 영어가 돼야 되고 다 외국 대학들 출신들이 오는데 유일하게 토종, 로컬 출신은 저밖에 없었어요. 그랬던 제가 어떻게 해서 이런 어려운 스펙상으로 들어가기 어려웠던 이 에델만에 들어가게 됐을까요? 현대자동차, 제가 자동차를 되게 좋아했는데 현대자동차의 전문 해외 블로깅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냥 그거는 제가 정말 좋아해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고, 또 제가 PR에 관심이 많으니까 한번 그때 블로그가 한창 떠오르고 있을 때였는데 제가 한번 블로그를 직접 해외 글로벌 블로그를 만들어 보고 한번 내가 직접 운영을 해보면서 블로그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또 어떻게 PR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지 한번 내가 직접 느껴보고 싶었어요. 아무리 책을 보고 아무리 누가 설명을 하고 교육을 들어도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며칠 밤을 새서 글로벌 블로그를 만들었고, 현대자동차에서 연락이 올 정도로 구글에서 소나타만 검색해도 제가 뜰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게 6개월이 걸렸는데 그 블로그를 제 스펙은 이제 다 지나쳤었어요. 면접 볼 때 에델만에서. 근데 이 블로그 너가 만든 거 맞냐? 그러더니 들어가 보시더니 너가 진짜 만든 거 맞냐? 또 두 번째 물으시고 하이어를 했습니다. 결국 이 블로그에 대한 제가 쏟았던 열정과 그랬던 노력이 스펙은 다 제끼고 그래서 제가 하이어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에델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블로그를 또 어떻게 해서 만들 생각을 하고 그랬을까요? 제가 정말 여러분처럼은 아니지만 아닐 수 있겠지만 제가 굉장히 방황을 많이 했었어요. 제가 과연 저에게 맞는 진로는 뭘까? 기자 시험도 계속 실패를 했고 현대자동차가 정말 가고 싶었던 기업인데 첫 지원했는데 최종까지 바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야, 인생 이렇게 쉽게 풀리는구나. 이렇게 평탄이 풀리는구나. 역시 그때가 26이었는데 그런데 최종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계속 그 실패와 그런 연속이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내게 가장 잘 맞는 일이 뭘까를 다시 고민하기 시작했고,
졸업 이후에도 한 2달 동안 학교 도서관에 우리 중앙도서관 있잖아요. 거기 보면 신간 코너가 있어요. 신간은 거기서 무턱대고 이제 책을 짓기 시작했어요. 제목만 보고. 그때 집었던 책 하나의 첫 페이지가 제가 첫 입사했던 국내 최대 PR 회사인 프레인의 창업자 스토리였어요. 그걸 보는 순간 아, 내가 미디어도 정말 기자도 하고 싶었고 경영도 공부했고 아, 미디어와 경영을 같이 이렇게 접목시킬 수 있는 분야가 PR이구나. 이런 사람이 있구나. 아, 이건 딱 내 분야야.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같아. 바로 홈페이지를 열고 들어갔더니 공채 마감 이틀 전이었어요. 정말 그동안은 막 자기소개서를 편집도 하고 짜집기도 해보고 막 썼는데 이거는 정말 30분 동안 정말 소설같이 그냥 막 나왔어요. 근데 그 어려웠는데 그것도 5차를 거친 면접을 거치고 막 했는데 됐어요. 그게 제 첫 PR을 발을 딛게 된 그냥 계기였는데 그 책 집었던 책 한 권으로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열망을 갖고 열정을 갖고 들어갔던 회사를 1년도 좀 안 되게 실패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 실패했던 얘기를 하자면 기니까 어쨌든 저는 실패를 하고 제 발로 사직서를 내고 나왔게 됐었어요. 근데 정말 좀 억울했어요. 많은 임원들이나 사장들이 저를 기대를 하고 많이 존중을 해줬는데 실질적인 팀원들과의 여러분 미생 요즘에 많이 인기죠. 미생 보세요. 예. 미생의 배경이 되는 그 안이 코트라인데 제가 코트라 인턴도 했었는데 그 장그래가 앉은 자리가 제 자리였는데요. 그래서 하여튼 그걸 보면은 이 직장 생활에 대한 그런 게 많이 정말 피부로 와닿잖아요. 그런 팀원에서 일하다 보면 별의별 사람들이 이제 다 만나게 되다 보면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말 PR에 대한 큰 꿈을 안고 포부를 안고 첫 직장을 갔지만 실패를 하고 제가 제 발로 걸어 나오면서 외쳤어요. 속으로. 두고 보자. 두고 보자. 내가 반드시 보여줄 거야. 내가 이렇게 인정 못 받을 사람이 아닌데 너희들이 날 잘못 본 거야. 이런 좀 어떻게 보면 거만한 생각일 수도 있는데 이러한 마음을 가졌어요. 되게 분노했어요. 근데 그 분노를 가슴에 담고 있는 제가 너무 막 미칠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래서 퇴사하고 나서 일주일 동안 잠만 잤었어요.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다른 친구들 다 취업해서 잘 다니고 있는데 나는 1년 만에 실패하고 나와서 그렇게 됐으니까요. 다 잊고 싶어서 그렇게까지 노력을 했는데 결국적으로는 정신을 차리고 올인했던 것이 블로그 운영이었어요. 그냥 뭐 계획도 없이 그 블로그를 6개월간 아까 말했던 그 현대자동차 블로그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쏟았던 것이 이어져서 애들만을 취업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보면 그런 어떤 여러분들 다 가슴속에 제가 그런 에세이를 썼었는데 아까 저를 키웠던 것이 어떻게 보면 파라리 분노와 절박함이었던 것 같아요. 왜 나를 인정해주지 않지? 우리 부모님이 낳아주신 훌륭한 재능과 열정을 시험실험을 물려받았고 좋은 학교 나왔고 정말 나도 누구보다도 열심히 성실하게 해왔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나 스스로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왜 사회는 내 팀은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그럴까? 근데 그것을 가슴속에 담아두지만 말고 그것을 실제로 내가 뭔가에 그걸 쏟아서 보여주고서 그걸 펼쳐낼 때 담고 있으면 자기가 해가 됩니다. 근데 그것을 펼쳐낼 때 보여줄 때 정말 자기의 한 걸음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이제 주요한 점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과거 내가 했던 일을 과거 내가 정말 좀 한번 몰입하고 좋아했던 일들이 뭐였는지 그리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중에 또 그러한 일은 뭐가 있는지 또 내 마음이 지금 또 미래에 바라고 있는 그런 일들은 무엇인지 그래서 나는 과연 무엇에 가장 몰입하고 좀 열정적이었던가 그런 점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그 점들이 분명히 이어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슬램덩크 아시죠? 농구 초짜인 강백호가 굉장한 이제 그 스토리를 다루고 있는데 저는 이 장면이 가장 저한테 지금의 저를 굉장히 잘 담고 있다고 생각해요. 나를 좀 분노케 하고 좌절하게 만들었던 것은 무엇인가? 나는 그럼으로써 그걸 통해서 절박해서 뭔가를 표출하고 보여주고 싶은지 그러면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마음속에 담고만 있으면 누구도 알아주지 않거든요. 그것을 펼쳐내고 행동으로 옮길 때만 그 점이 유의미한 점이 돼서 그 다음에 자기가 바라고 있는 점으로 이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회사가 머스트인데요. 머스트라고 지은 이유는
반드시 뭔가를 해야만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것을 해야만 한다라는 어떤 그런 절박함이 그냥 들었었어요. 그 점들에서, 매번 점들에서. 그래서 우리 머스트를 선택하면 내가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의미도 있지만 뭔가 여러분 마음속에 반드시 내가 그것을 해야만 해 라고 끌리는 일에 그 점을 좀 더 만들어가고 이어져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께 말하고 싶은 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저보다 창업 선배이자 여러분같이 대학생 때부터 창업을 해서 우리 경영대에서는 굉장히 아주 선망으로 봤던 그런 친구예요. 그래서 박효범 대표를 여러분께 다음 강연자로 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뒤이어서 강연을 하게 될 경영학부 01학번 박효범이라고 합니다. 저는 2011년까지 학교를 다녔어요. 01학번 2011년까지 다녔으면 굉장히 오래 다녔죠. 2012년도 초에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동생한테 하는 얘기 하듯이 제가 얘기를 들려주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주제는 나만의 여행, 지도를 그리다. 제가 이제 나이가 어렸을 때부터 제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쫓아서 이제까지 왔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과정을 알려드리고, 어떻게 해야 평범한 20대 대학생이 좀 더 비범하고 혹은 자기가 가고 싶은 그런 길을 갈 수 있겠는가, 그런 얘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제가 생각하는 그 두 가지 원칙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올바른 과외라는 사람들이라는 과외 중개 회사예요. 2003년도 12월에 제가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나이는 그때 23살이었고요. 지금까지 10년 동안 사업을 해오면서 이제 아주 작게 시작해서 조금씩 이제 회사를 키워나가는 과정이 있었고요. 현재는 서울에 하나, 수원에 하나 사무실을 두고 전국에 있는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연결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많은 직원분들이 도움을 주고 있어서 안정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3년 전부터 같이 쌍둥이 형과 함께 기획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싱글팻이라는 아이템이에요. 이게 좀 재밌는데요. 어떤 거냐면 IoT, 즉 사물 인터넷 기술을 기반하고 있는 아이템이에요. 그게 뭐냐면 웹과 앱을 통해서 이제 어떤 사물, 어떤 도구를 제어하는 그런 기술이고요. 여러분이 이제 구글 글래스를 이제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저희 아이템은 싱글족들이 외로워서 이제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는데, 사실 싱글족이기에 일도 해야 되고 나가야 되고 강아지나 고양이를 돌보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집안에 있는 반려동물을 쉽게 케어할 수 있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자라는 이제 아이디어에서 시작돼서 아이템을 기획을 했고요. 바로 이런 기기가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현재는 시제품이 완성이 돼서 이제 작동이 되는 상황이고요. 앞으로는 이제 양산하는 단계를 거쳐서 이제 상용화될 예정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집안에 있는 반려동물을 이렇게 카메라를 통해서 볼 수 있고, 이제 주인의 음성을 들려주거나 반려동물의 목소리를 듣거나, 그리고 이제 사료통이 있어서 사료를 급식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사업을 이번에 최근에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바쁜 또 그런데 재밌게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욜로라는 브랜드를 런칭했습니다. 어떤 브랜드냐면 전자담배를 이제 브랜딩했어요. 저는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 근데 종이담배나 연초담배를 전자담배가 대체하는 트렌드가 될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2달 전부터 이제 기획을 해서 지금 보름 정도 전에 서울에 이런 직영점을 하나 운영을 시작을 한번 해봤어요. 생각보다 매출이 괜찮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지점도 또 재미있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멤버 중에 지금 2명은 중국에 가 있어요. 중국에 있는 그런 공장들을 컨택을 하면서 저희가 중국에서 만들어지는 전자담배에 저희 욜로라는 브랜드를 붙여서, 즉 OEM으로
국내에 판매를 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그런 것들 실천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사업들을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보시기에도 꽤 여러 개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것처럼 제 일상도 굉장히 좀 바쁘고 또 다이나믹한 편입니다. 그러나 저는 제 20대 초반에는 굉장히 평범한 대학생이었다는 것을 결코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다른 친구들보다 더 눈에 안 띄는 그런 학생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제가 이런 도전들을 하게 됐고 그런 것들을 결과물을 계속 만들어 왔는지, 그리고 그 원칙이 과연 제가 생각할 때 뭐였을까 생각을 해서 정리를 해서 그 두 가지를 여러분께 얘기를 해주려고 해요. 첫 번째는 나만의 지도를 그려보자 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여기 보시는 게 잘 안 보일 수 있는데요. 그 달동네 사진입니다. 그 서울의 봉천동이라고 하는 곳에서 저는 어릴 때부터 대학교 3학년 때까지 생활을 했어요. 밤이 되면은 이렇게 예쁘게 변하는 동네거든요. 지금은 모두 다 이제 아파트로 재개발이 돼서 지금은 이런 흔적들을 조금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는데, 이곳에서 저는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제가 집안 형편이 그렇게 어려운지를 몰랐어요. 왜냐면은 친구들도 다 똑같이 달동네에 사는 친구들이고 다 똑같이 가난하니까. 그래서 저는 내가 한 중산층쯤 되는구나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고3이 되고 수험 생활을 시작하면서 이제 현실 파악이 되더라고요. 내가 뭔가 특별한 무언가가 바뀌지 않는 한은 우리 부모님처럼, 그리고 우리 이웃들이 사는 삶처럼 될 수도 있겠다. 나는 내가 살고 싶은 삶이 분명히 있는데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라지는 삶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현실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 그 나이에 내릴 수밖에 없는 결론은 학력으로 이것을 뛰어넘겠다. 즉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나름 공부를 열심히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주대학교에 왔죠. 물론 지금은 제가 아주대학교를 너무 사랑하고 또 자랑스러워하지만 사실 처음 아주대학교에 왔을 때는 좀 고민이 많았어요. 뭔가 서울대 연고대를 좀 가야 뭔가 개천에서 용났다는 말을 들을 텐데 이걸로 내가 만족할 수 있을까? 1년도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틀간은 집에서 계속 틀어박혀서 고민만 했던 것 같아요. 공부를 더 할까? 아니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래서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그 결론이 평범한 대학생이 할 수 없는 3가지 목표를 내가 아주대학교를 다니면서 이룬다면, 그렇다면 뭔가 어정쩡한 스카이 애들이 학교 다니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멋있지 않을까, 그런 결론을 내리게 돼요. 그래서 그 3가지를 생각해냅니다. 정리하고. 그래서 그 3가지를 여러분께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전교 1등이 되자. 제가 전교 1등 언저리에도 고등학교까지는 가본 적이 없거든요. 10등까지는 가본 것 같긴 한데 대학생이 돼서는 내가 경영학부에서 탑이 돼보자. 그게 첫 번째 목표였고요. 두 번째는 총학생회장이 된다. 왠지 모든 대학의 구성원들을 대표하고 진취적이고 그 상징적인 인물이 된다면 진짜 멋있겠다. 공부도 잘하는데 총학생회장까지 해. 대박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청년사업가 타이틀을 달아보자. 당시에 언론에는 여러분 그 아이스베리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국내 최초의 그 빙수 전문점인데요. 당시에 이제 한 대학생이 신촌에 아이스베리 1호점을 내고 그게 이제 크게 성공을 해서 30개까지 아이스베리를 늘려나가고 그 과정이 언론을 통해서 대서특필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주 잘 나가는 그런 대학생 청년 사업가로서 이름을 알리고 있더라고요. 그걸 신문에서 보고 너무 멋있었어요. 그래. 나도 내가 망할지도 모르겠지만 한번 멋지게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그 3가지 목표를 이제 대학 생활을 하는데 이루어야 될 목표로 잡았습니다. 자, 결과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자, 이렇게 대학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됐고요. 자, 첫 번째, 전교 1등. 전교 1등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나름대로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정말 공부만 하는 애들을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걔네들은 같이 술을 마셔도 기숙사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또 사실 대학생 할 때 하고 싶은 것이 또 있었기 때문에 총학생회 활동도 하고 또 보시는 것처럼 또 힙합 동아리에서 비보잉을 했기 때문에 공연 준비도 하고 또 용돈벌이를 위한 과외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래서 공부를 나름 열심히 했는데 1등은 힘들었고요. 장학금 한 두어 번 타는 걸로 만족을 했습니다. 두 번째, 총학생회에 1학년 때 들어갔어요. 그래서 첫 해에는 축제를 만드는 일을 도와드렸고 이듬해에는 축제를 기획하거나 이제 뭐 일 같은 것들을 실행하는 역할들을 해서 축제를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총학생 회장에 대한 목표는 사실 제가 포기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총학생 회장 그 선거를 한번 나가보라는 제안을 받은 것도 있었지만 총학생회 2년 동안 있어 보니까 총학생 회장이라는 그 자리가 굉장히 그 타이틀이 주는 것과는 다르게 그 이면에는 엄청난 희생을 요구하더라고요. 그 1년이란 기간 동안에는 공적인 헌신과 희생을 해야만 하는 자리였어요. 그러기에는 저는 제 어떤 경제적인 여건이 좋지 않았고 희생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총학생 회장은 포기. 그리고 세 번째 청년사업가 타이틀은 어떻게 됐을까요? 결론은 알고 계시죠? 청년사업가 타이틀은 달았습니다. 근데 되게 그 멋있게 해서 되게 간지나게 한다 그런 거는 아니었어요. 사업을 하게 된 계기는 2학년 겨울 어느 날 제가 총학생회 일을 보고 있는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캐피탈 회사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 억대의 빚을 지고 있는데 전화를 받지 않는다. 그래서 아들이는 저에게 연락을 했으니 부모님에게 연락을 해서 얼른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하라 라는 연락을 받고 나서야 우리 집이 그냥 가난한 게 아니구나, 심각하게 가난하구나 하는 것들을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제쳐두고 휴학을 하고 이제 경제 생활을 이제 맡아서 시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 하고 있던 과외를 좀 더 많이 늘리고 그때 하던 과외를 자연스럽게 사업으로 연결을 해서 아까 얘기 드렸던 올바른 과외를 하는 사람들이라는 이름으로 과외를 연결하는 그런 사업을 아주 작게 시도를 해봤던 겁니다. 다행히 그게 어느 정도의 성과가 보이니까 차츰차츰 과외를 줄여나가고 사업에 몰두를 할 수가 있었어요. 이 세 가지 목표를 이제 설정하고 계획했을 때에는 사실 어떤 결과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저는 어쨌든 그 상황을 극복해야만 했어요. 제가 뭔가 나아가는 에너지가 필요했거든요. 원동력이. 하지만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그 처음에 갖고 있던 세 가지 목표가 저의 20대를 규정을 했고 저희 대학 생활을 가득 채웠고 그리고 제 삶을 바꿨음은 이제 와서는 제가 좀 더 뚜렷해진 것 같아요. 자,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로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너무 현실적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뭐든 하는 행동과 의사결정에는 현실적인 그런 근거들을 바탕으로 해야 되겠지만 꿈을 꾸는 거는 현실적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 자기가 지금 현실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테두리가 아닌 그 이상을 꿈꾸고 도전할 수 있거든요. 물론 제가 모든 걸 다 성공했던 건 아니죠. 하지만 그런 시도들이 분명히 저에게 큰 성장의 기회로 다가왔다는 것은 여러분도 또 알아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하루나 이틀 정도는 시간을 할애해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뭘까? 내가 대학생활 동안 이거 한번 이뤄보고 싶은 그런 길은 뭘까? 그런 것들을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고 설정을 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제가 드리는 제안 두 번째는 도전은 빠를수록 좋다는 겁니다. 앞서 얘기했던 우리 김민구 대표도 젊을 때 다양한 도전을 해서 그런 것들이 점과 점의
선으로 연결돼서 지금의 김민구 대표의 커리어가 됐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뭔가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런 것을 머릿속으로만 두지 말고 행동으로 머뭇거리지 말고 실천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아는 3명이 있는데요. 왼쪽이 빌 게이츠, 두 번째가 보아, 세 번째가 김연아의 어린 시절입니다. 이 3명의 공통점은 뭘까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또 굉장히 일찍 도전을 해서 성공을 했다는 것입니다. 빌 게이츠는 21살 때 자기가 좋아하는 컴퓨터를 창업하기 위해서 하버드를 뛰쳐나왔고, 보아 역시도 자기의 재능을 이제 살리기 위해서 어린 나이에 도전을 했고, 김연아도 7살부터 피겨스케이팅을 했죠. 물론 뭐 일찍 도전한다고 다 성공하는 건 물론 아니지만 일찍 성공하는 거에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몇 가지 얘기를 드릴게요. 바로 삶의 목표의식이 생겨요. 우리가 목표의식을 가장 많이 느낄 때가 언제일까요? 몇 가지 있습니다. 남자라면 또는 여자라면 마음에 드는 이성을 보면 목표의식이 생기죠. 그리고 시험 기간에 정말 강렬한 목표의식을 느끼면서 삽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 일주일 동안 딱, 그 전도 아니고 딱 그 일주일 정말 그 목표를 위해서 하루, 1시간, 1분, 1초를 그 목표를 위해서 하는 거죠. 다른 것들을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힘들기도 하지만 가끔은 우리는 그 목표의식을 갖고 사는 것이 굉장히 짜릿함을 느껴질 때가 있죠. 일찍 도전하려면 좋은 것은 이런 목표의식을 누구보다 먼저 갖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보통 이제 학교에 와서 학교 올 때 통학할 때 모바일로 검색도 좀 해보고 재밌는 것도 듣고, 학교에 와서는 뭐 수업도 듣고, 근데 좀 졸리면 자기도 하고, 그리고 수업이 공강이 있을 때에는 친구들과 놀거나, 수업이 끝나면 집에 가서 TV를 보거나 여러 가지를 하겠죠. 그러나 제가 이제 사업을 하면서 복학을 해서 학교를 다녔을 때를 비춰보면 좀 달라지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살았는데 달라지더라고요. 오전에는 회사에 가서 직원들과 오전에 미팅을 하고, 그리고 수업을 와서 수업을 집중해서 듣습니다. 왜냐면은 다시는 복습할 시간이 없거든요. 그때 듣지 않으면 시험 기간까지는 공부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공부를 하고, 공강 시간에는 랩실에 가서 사무실 일을 보고, 저녁에는 물론 일을 하죠. 그리고 밤에 제 여유 시간이 생기면 자유를 누리냐? 그게 아닙니다. 읽고 싶은 책을 읽고 또 사업에 대한 기획을 하게 돼요. 왜 그렇게 될까요? 잠이 안 오더라고요. 여러 가지 일을 갖고 욕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 목표의식이 하루를 밀도 있게 해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시행착오를 반복하면서 거침없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사업이나 도전은 성공의 연속이 아니잖아요. 지금도 저는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그 시행착오를 통해서 도전하지 않았을 때 느낄 수 없었던 그런 차원이 다른 생각을 하게 되고, 많은 걸 배웁니다. 제가 사업을 했을 때 1년은 사업하기 전에 3년에 배울 수 없었던 큰 성장이 있었거든요. 바로 시행착오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죠. 그리고 도전이 빠르면 좋은 이유, 마지막으로 작은 성공을 쌓아가면서 그런 것이 다음으로 나아가는 계단이 되고, 그게 저에게 있어서 어떤 내가 뭐든 하면은 이 사회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구나 하는 어떤 자신감을 심어줍니다. 자, 제가 정리를 좀 이제 슬슬 하면요. 누구나 잘하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100명이 있으면 100명 다 잘하고 싶다, 뭔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진지하게 계획하고 고민하는 사람은 10명 정도 된다고 봐요. 그러나 그 중에서 실천으로 옮기고 계획하고 이제 행동하는 사람은 2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1명은 성공하고 1명은 성공하지 못해요. 1명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중간에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포기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저도 여러 번 포기를 했던 것처럼 맞지 않은 길이라고 하면은 포기하고 다른 성공을 위해서 다시 트라이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있는 그 20대의 시간, 대학생활의 시간이 그냥 어제가 오늘인 것처럼, 오늘이 내일 될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시간을
굉장히 살아있는 시간, 전에 어제는 느낄 수 없었던 것들을 오늘 느끼고 배우는 시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지를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형편에 살고 그런 것이 자격지심으로 이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학교 학생 식당에 가면은 메뉴를 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가장 저렴한 메뉴를 늘 선택해서 먹었어야 했거든요. 지금은 제가 그 지방이지만 원룸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부지를 2개 정도 마련을 해놨고, 그리고 얼마 전부터는 수입차를 몰기 시작했어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피상적인 거라서 이런 것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제 꿈이었거든요. 이런 자신감과 10년 동안 일찍 시작해서 했던 것들이 지금의 제가 하고 싶은 꿈을 이룰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서 다른 것들을 또 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앞이 보이지가 않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고 막연하지만 자기의 미래를 그렇게 쉽게 예단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꾸는 꿈이 혹은 그 이상으로 생각할 수 없던 3년 이후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얘기 드렸던 것처럼 어떤 걸 하고 싶은지 치열하게 한번 고민해보고 그런 것이 있다면, 정리가 됐다면 한번 실천을 하나하나 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네, 다음은 정말 멋진 친구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서용훈 후배를 소개하겠습니다. 예! 박수! 자, 박수! 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귀염둥이 어떤, 여러분의 재간둥이 어떤, 아주대학교 사회자 어떤 서용훈 인사드립니다. 네, 아주 강좌 때 많이 조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프닝을 또 이렇게 준비해 보았습니다. 뭐 주무시면 당연히 없었죠, 처음부터? 그죠? 없었습니까? 네, 자신감 없는 대답인데요. 오늘 저는 인생 여행 이야기하죠. 하지만 이 순간 PPT가 넘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네, 넘어가네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과 비슷한 입장일지 모르겠습니다. 앞서 나오셨던 선배님들께서는 이제 많은 사업을 진행하시고 계시고, 저는 또 그 중에서 가장 졸업을 늦게 했고, 어쩌면 여러분들과 더 가까운 입장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여행을, 인생 여행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에 대한 저의 생각을 여러분들과 공유하면서 또 제 고민도 나누면서 한번 이 여행이 어떻게 만들어져 갈지를 상상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저를 소개시키기 전에 저의 과거, 전생에 이집트의 왕자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에너지를 잘 끌어다가 쓰는 것을 정말 어릴 때부터 잘하는 것 같아요. 반장을 뭐 어릴 때 좀 좋은 기회가 있어서 하게 되면서 이런 능력이 개발된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전생에 이러한 일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증명해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에너지를 끌어내는 방법. 잠깐 제가 본격적으로 증명드리기 전에 한번 테스트 잠깐 해볼게요. 여러분들 여기서 함성과 박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괜찮죠? 잠도 깰게요. 그죠? 자, 먼저 이쪽. 네네. 여러분들 방향으로 왼쪽에 계신 분들. 자, 여러분들 함성과 발사 빠! 네, 좋습니다. 가운데 계시는 분들은 사람이 더 많아요. 아시겠죠? 더 큰 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자, 제가 여러분 하면 여러분들은 아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은 아주.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 이쪽은 가장 인구 밀도가 높군요. 네, 자, 인구 밀도가 높은 만큼 더 큰 볼륨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은 하면 아주 할게 그냥.
여러분은? 네, 좋습니다. 네, 뒤에 계시는 분들 발음한 거 맞나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저는 뭐 테스트라고 했지만 사실 이게 여러분들의 음성 에너지를 발산하는 사기극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어떤 사람들의 힘을 끌어모으는데 나름대로 소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구체적인 과거의 사례를 말씀드리자면은 그냥 하나만 들어보자면 총학생회장을 했었어요. 아주대학교단을 이끌고 독도 탐방을 했었죠. 이렇게 연합뉴스에 나왔고, 사실 이제 독도 문화 탐방을 했지만 저는 가서 성명서를 읽은 것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업 준비는 저의 밑에 아이들이 열심히 해주었던 덕분에 저는 저렇게 언론에 나올 수가 있었죠. 그때 그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시간과 노동을 갖다 바쳐야 했던 이집트의 노예들. 저기 앉아 계시는 용평 2014년 총학생회장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겠고요. 네. 아무튼 이렇게 많은 친구들에게 상처를 주면서 저는 성장해 왔습니다. 네. 하지만 또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에피소드 잠깐 들려드리자면은 학생회가 끝나서 2011년이죠. 맞다. 근데 끝났는데 이제 저기 이용평 회장이 저한테 와가지고 하는 말이, 형, 저 총학생 1년 동안 해봤는데요. 괜히 한 것 같아요. 이번 학기 성적이 F가 몇 개였다고요? 네. 네. 그때 F가 아무튼 한 3개인가 나와가지고 굉장히 괴로워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더니 어느 순간 또 자기가 또 총학생회 출마를 하여서 또 자기 나름의 또 특기를 살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나름 흐뭇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듯 저는 노동력 강탈의 소질이 있고요. 이것을 사회에서는 리더십이라고 불러주는 아주 좋은 명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자기주도 학습 코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많은 친구들, 20살이 넘어간 머리 큰 친구들의 에너지를 끌어당기는 일을 하다가 애들 아직 20살이 되지 않은 청소년들의 능력을 끌어내는 일은, 그리고 그것도 학교를 위해서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공부하고 자기 개발을 할 수 있게 끌어내는 일은 저에게 너무나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적이 애들이 많이 올랐고 또 나름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자기주도 학습 코치를 하다가 어느 날 가르치는 학생 아버지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선생님, 이번 기말고사 때까지, 즉 학기 중에 우리 아이 성적이 많이 올랐으면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방학 중에는 우리 아이는 비교과 영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들 선행학습 한다고 하지만 그런 거 저 원치 않고요. 세상을 좀 더 넓게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세계 어디든지 좋으니까 배낭여행을 30일 동안 다녀와 달라는 부탁을 하셨고요. 당연히 이제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아버님께서 내준다고 하셔서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죠. 나이스! 말려받았던 공짜 세계 여행! 네. 그리고 이제 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너 어디 가고 싶어? 자기는 미국과 동남아는 많이 가봤지만 정작 유럽은 한 번도 안 가봤다고 했습니다. 유럽 가면 어디죠? 대표적인 도시? 자, 말씀해볼까요? 어디? 파리. 좋죠. 또 하나? 런던. 근데 제가 가봤거든요. 그래서 가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아이를 데리고 네, 순진한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세상을 먼저 알기 위해서는, 이렇게 유럽을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단은 파리나 런던보다는 그리스 로마가 먼저이지 않겠냐. 순서나 고대부터 올라간 것이 맞다고 하는 어떤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통해서 이렇게 로마에 먼저 갔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프력을 했었죠. 네, 이런 식으로 보냈고, 네. 네, 여러분 지금 대국민 사기극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근데 좀 천만다행이었던 것은 작년의 일인데 갔다 오니까 아이가 대만족을 한 거예요. 그 30일 동안의 시간이 부모님께 말씀드릴 때는 3년 같았다. 그만큼의 많은 교훈을 얻었다는 말을 해주어서 올해 또 갔습니다. 그래서 30일 두 분에서 60일 동안 이제 유럽에 있는 11개국을 돌아다니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올해 갔던 곳은 이제 꽃보다 할배 보는 게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스페인에 다녀왔던 사진이고요. 옆에 계신 여자분들은 그냥 지나가는 행인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스위스 갔었고, 산토리니, 라랄라랄라랄라라, 날 좋아, 알죠? 그렇게 다녔던 제가 있네요. 아무튼 저는 이렇게 여행을 다니면서도 그래도 아이에게 또 이제 유익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 네덜란드에 갔을 때는 헤이그를 방문했습니다. 헤이그 유명한 게 바로 헤이그 특사겠죠.
우리나라 외교의 아픈 역사고 그로부터 100년 뒤에 반기문 사무총장님이라는 걸출한 인재를 배출하기 위한 초석이었다고 생각하기에 헤이그 특사의 이동 경로를 이렇게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동영상을 찍었던 기억이 납니다. 나름 노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아이에게 또 교훈을 심어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였고요. 이렇게 배낭여행 코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저의 과거와 연계가 되어 있죠. 아주대학교입니다. 사랑해요, 아주대. 아주대학교에서 해외 탐방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의 경우 입학하기 전에 고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 이미 영국과 프랑스를 다녀왔었습니다. 그때 제가 여러분 이렇게 보여도 나름 또 수석으로 들어왔었거든요. 네. 오, 큰 소리로 다시. 제가 나름 수석으로 들어왔었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졸업할 때는 엉망인 성적으로 졸업할 수밖에 없었고요. 아무튼 아주대 해외 탐방을 그렇게 시작하여 수석으로 입학해서 또 이렇게 보내주는 그 기회를 바탕으로 총 4번의 해외 탐방을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정작 배낭여행 경험은 없었지만 아주대학교 덕분에 해외 탐방을 많이 다녔고 그래서 배낭여행 코치도 무리 없이 소화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과거에 한 가지 사건을 보자면 이제 수시 합격했다 그랬죠. 그때 면접으로 저는 왔습니다. 면접 제가 2003년도에 입학을 하였고요. 그때가 수시 1세대입니다. 수시가 이제 생겨나기 시작할 때 제가 합격을 했고 그때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었죠. 면접 강사입니다. 혹시 지금 취업 준비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네, 제가 싸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면접을 가르치게 되었고 나름대로 잘 보이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합격해서 감사하다라는 아주 칭송하는 문자를 제가 캡처해서 왔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애들 웬만하면은 합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최고는 이렇게 선생님은 지혜가 많으신 분. 네. 합격을 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가 성적이나 합격을 떠나서 정말 달라졌어요. 라는 칭송을 듣고 있는 저입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렇게 이제 살아가고 있는 중에 현재의 모습이고요. 자, 이렇게 자기주도 학습도 하고 제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있어요. 그냥 부모님 말씀 안 듣고요. 부모님들께서는 이제 대기업 들어가라. 용훈이 너가 지금 취업을 하든 사업을 하든 뭐든 할 수 있을 텐데 참 이게 삼성 가면 안 되겠니? 이런 말씀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부모님의 입을 막아 드리고자 선물을 드렸고 그 선물은 이제 집을 지어 드렸습니다. 박수! 네. 이렇게, 아무튼, 딱히 여자친구도 없는 상황에서 돈 쓸 데도 없고 해서 이제, 네, 3년 동안 열심히, 가해를 해서 이렇게 부모님께 집을 지어드렸죠. 대학교 앞에 있는 원룸 건물이에요. 4층짜리 원룸 건물이고 16개의 방이 있는데, 이때 참, 서울에서 수업을 하고 또 지방에 내려가서 또 건축하는데도 또 업무를 보느라 좀 고생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건물을 짓느라 고생을 했지만 그래도 과거에 또 연계가 되죠. 잘 안 보이죠? 읽어드릴게요. 아까 그 현대자동차 얘기 많이 나왔었는데 저도 현대자동차에서 보내줬던 해피무브 글로벌 건축 봉사활동을 다녀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그 경험과 그리고 제가 원룸을 하나 구하면은 한 달 동안 방을 보러 다녀요. 좀 되게 피곤한 성격입니다. 네, 제 스스로 피곤하고 남들도 피곤하게 만드는 그 성격 덕분에 원룸을 평소 때 한 달 동안 대학교 생활할 때 보러 다녔었는데 그때 그 경험이 건물을 지을 때는 굉장히 노하우로 발달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경영학생회장 할 때 다산간 인테리어에 참여했던 것도 녹아 나오더라고요. 오늘 저의 주제가 대충 눈치채실 수 있으신가요? 인생의 총합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총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저는 지금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오프닝 때 스윙 베이비 쳤죠. 네. 이렇게 제 나름의 녹아있는 어떤 DNA 중에 하나가 이렇게 오프닝을 할 때 재미있게 해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스윙 베이비를 할 수 있게 된 것도 과거에 전국 노래자에 나왔기 덕분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저는 어떤 노래를 불렀을까요? 평균 연령 65세 관중들 앞에서 선글라스를 끼고 어떤 노래를 불렀을까요? 아시는 분? 네, 바로 태양을 피하는 불렀습니다. 네. 또 이런 과거의 경험 덕분에
인계상을 또 네, 받았고요. 네, 박수 좀 더 크게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아요. 이제 이렇게 제가 살아가게 된 거죠. 뭐 이렇습니다. 저라는 사람 뭐 별거 없고 그러니까 이게 전부예요. 네. 이제 그래서 미래에 뭘 할 것이냐 궁금하시죠? 궁금하신가요? 좀 더 큰 소리로 궁금하신가요? 네, 궁금하죠? 안 할라 좀. 저도 모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저도 고민이라고요. 근데 영화 혹시 클라우드 아틀라스라는 영화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군요. 그 배두나 씨가 나왔던 영화인데요. 클라우드 아틀라스라는 말의 의미는요, 구름 지도라는 겁니다. 이 구름들이 흩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나의 구름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영화인데, 시공간을 초월해가지고요, 과거, 현재, 미래를 오가면서 이렇게 영화가 진행이 됩니다. 보이나요? 시간을 관통하는 거대한 운명.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영화상에서는 한 만 년 정도의 시간을 관통을 하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제 나름의 짧은 30여 년간의 삶이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름이 끼칠 정도로 이 영화가 인생을 잘 녹여내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과거와 현재가 합쳐져서 저희 미래의 모습이 잘 될 거라고 나름 생각하면서, 오늘 강의 주제 인생 여행자죠. 그죠? 여기 나오신 분들은 이미 나와 있는 여행 레시피, 즉 패키지 여행이 아니라 자유여행을 하는 분들입니다. 스스로 갈 곳을 정하고 스스로 갈 길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의 여정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거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저만의 레시피를 통해서 저희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이고, 그것은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3년 뒤에는 알 수 있겠죠. 그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영훈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좀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그 강의한 분들 다 앞으로 나오실래? 박근우 사장도 앞으로. 지금부터 여러분들하고 좀 40분, 한 15분 정도만 하면 되죠. 질의응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때로는 여러분들 미래에 대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때로는 여러분들 미래에 대해서 생각들을 많이 할 텐데, 이런 말들을 해요. 머릿속으로 이렇게 상상하는 공포의 크기는 현실보다도 굉장히 크다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걱정하고 이럴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제가 요즘 제 주위에 친구들, 성공한 사람들하고 실패한 사람들을 이렇게 두 부류로 놓고 보니까 이런 공통점이 나타났어요. 첫째, 실패한 친구들은 항상 목표가 돈을 버는 게 목표였고, 지금 성공한 사람들은 돈이 아니라 내가 어떤 분야에서 최고가 되고 싶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왜 돈이 목표로 한 친구들은 거의 나이가 중장년이 돼가지고 실패했을까 하면은, 돈이 목표가 되니까 계속 사람이 마음이 급해져요. 급해지고 멀리 보질 못하고 자꾸 돈의 손익을 따지기 시작을 하니까 너무 단기적으로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나이가 40대 되면 실패하고 50도 실패하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배로서 하나 조언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렇게 결과를 보니까 돈을 목표로 한 친구들은 거의 결과가 안 좋았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 삶의 태도인데,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항상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콩당콩당거리면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해요. 큰일 났어, 큰일 났어, 큰일 났어. 근데 이게 아주 습관화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아까 우리 서영원 군도 이야기했지만, 이 고민을 한다는 거는 아주 적극적인 문제의 해결 방식이에요. 그건 부딪히는 거라, 고민하고 걱정은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문제를 바로바로 부딪혀서 해결하는 그런 삶의 태도, 그냥 문제점을 방치하지 않고, 그런 것들이 학창 시절부터 습관을 기르면은 사회에 나와서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이 맞이하게 될 세상은
지금하고 아마 판이하게 다를 겁니다. 5년이나 10년 후는 지금 같은 자동차는 아마 보이지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지만 전기 자동차라는 거는 스마트폰에다가 바퀴를 4개 다른 거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 있는 자동차는 다 이 다음에 박물관이나 역사 속으로 갈 거예요. 아마 그 세상이 여러분들이 마주치는 세상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잘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산업은 아마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왔을 때 전부 사양 산업이 돼 있을지도 모르고 아마 없어졌을지도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안목들을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키워보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이 아주 젊은 CEO들하고 제가 아까 아주 CEO 포럼을 말씀을 드렸는데 아주 CEO 포럼을 저희가 만든 목적은 아주대학교를 나온 여러분들 중에서 글로벌한 사업가가 나오길 바라는 심정에서 아주 CEO 포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도 CEO 포럼 회원들인데 CEO 포럼은 73학번부터 지금 2003학번까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저하고는 20몇 년 후배들이지만 저도 사업을 하고 이 친구들도 사업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공통 소재를 가지고 토론을 합니다. 주로 서울에서 만나서 맥주 한 잔씩도 하고 그리고 저도 많이 배우고 또 이 친구들한테도 서로 가르쳐주고 그렇게 해서 서로 이제 시너지를 내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저희가 여기 온 게 막 내일부터 사업 시작하십시오 하고 한 건 아니고 학교 다닐 때 학교 수업에도 충실히 하시고 틈틈이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뭔가 큰 꿈 한번 키우면 좋겠다. 여러분들 이런 말이 있대. 아주 꿈을 크게 갖고 거기에다 날짜를 적어 놓으면 그게 목표가 되고 그 목표를 잘게 나누면 계획이 되고 계획을 실행을 하면 꿈이 실현되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좀 생각을 좀 많이 하시고 도전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